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입니다. 기사를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따뜻한 4월 어떤 기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5년 수익률 78%, 하락장이 가입 적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사. 누굴까요? 바로 변액보험 예약입니다. 최근에 변액보험이 난리도 아닙니다. 2017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2조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에 무려 5조 원에 육박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변액보험 순자산 규모가 100조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7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컨슈머 리포트. 컨슈머 리포트 나오고 문매 맞고 소비자분들한테 외면당하고 많은 변액보험 계약들이 해지가 되면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순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과 같이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자면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 자금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자금들이 투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변액보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변액보험이란 건 초장기적인 상품이고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줬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지 않건 간에 결국 소비자분들한테 좋지 않은 상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소비자분들이 다시 변액보험을 선택한다. 저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이 상품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3명 중에 1명이 MZ세대입니다. 자, MZ세대 1980년대생들은요 이제 40살, 41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본인 이전 통계를 보게 되면 돈의 규모가 가장 흑자 규모가 큰 그러한 시기, 즉 주력 소비층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 주력 소비하는 층은 50대, 60대 사이가 더 많지만 이들이 점점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변액보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MZ세대의 투자 원칙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이렇습니다. 투자에 대해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이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들의 소비 성향에 따른 시장의 상품, 컨셉, 세일즈 컨셉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분명히 굉장히 커질 것이다. 결국 수급, 즉 주식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간접 투자,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실력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변액보험 최근 판매 시장 간단히 보면요, 변액연금이 41%,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36%입니다. 41%, 36%.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사실 변액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변액 유니버설 보험보단 판매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들이 좀 더 많고 소비자분들도 투자를 원하지만 내 원금이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액연금이 판매하기 수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대하는 시각을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만큼 변액보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가장 큰 핵심은요, 장기 투자입니다. 오랜 시간,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긴 시간, 목적자금 중에 긴 시간이 필요한 상품에 자금을 이쪽으로 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등락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사는 것, 이 부분이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 어떤 거죠? 장기 투자해라. 이 부분을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눠서 산다. 결국은 쌀 때 많이 사는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보험을 에어백에 좀 비교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영업할 때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에어백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지 않냐. 운전하는 내 차가 에어백이 없다? 과연 요즘 이 에어백이 없는 차를 함부로 탈 수 있을까?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없이 사는 인생은 에어백 없는 차를 타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을 쓰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 고통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살면 또 장수 리스크가 우리한테 또 펼쳐지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에 반영을 할 때 뭐 정기보험, 종신보험 비교도 하고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런 것들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해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논란을 좀 잠재웠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정기보험 같은 걸로 넣는 것보다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면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를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사망보장 니즈가 떨어졌을 때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차익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적립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저해지 정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비행기 기장이 없으면 그리고 선박에 선장이 없으면 이때 정말 종신보험이 가정에서는 필요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장과 선장이 건강히 잘 살아서 항해도 길게 하고 비행도 길게 한다면 그만큼 그때 돈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요. 부부 교차 종신보험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자,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상속증여세법 8조에 보면은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면, 즉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거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소득 증빙이 되니까 교차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남편의 보험은 아내가, 아내의 보험은 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가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이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부 중에 한 명의 계약이 남았을 때 이거를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돌린다면 또 한 번 여기서 또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보험도 잘 가입하고 많이 가입하더라라는 보험연구원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이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슈퍼카드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한도 없는 카드를 엄청나게 쓰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카드사는 분명히 문제를 부담을 또는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그만큼 슈퍼카드를 발행했다라면 자산이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되레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발급했던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카드 쓴 것만큼 사망보험금을 책정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집이 있지만 대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남겨줄 수 있는 자산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우리 처자식이 살 집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으로 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실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어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신용을 다시 활용을 하죠.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요. 되레 씀씀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내가 부채를 많이 갖고 보험을 남겨주고 간다?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를 신용을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 금액도 높아진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연간 110만 원이나 더 내고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가 있는 가구의 보장보험 가입을 통해서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이 부분을 대비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 물론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제가 뭐 이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소비 통제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열심히 갚기 위해서 소비 통제가 되다 보니까 잘 아끼게 되고 결국 부동산 자산이 향해 오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좋은 자산의 형성도 충분히 빨리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른이 보험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어른이 보험.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몇 가지 이제 장점이 있죠.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건 상품의 손해율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인 보험보다 가입 한도가 좀 높죠. 예, 물론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통상 우리가 뭐 중단 이제 진단금을 받을 때는 가입 1년 안에 50%, 2년 안에 50% 이런 식으로 감액 조건이 있는데 해당 어린이 보험은 감액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최근에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제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어린이 보험은 사실 담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담보를 막 넣다 보면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노년층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성인보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세일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당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 예, 저는 지금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은 이 변액보험이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변액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어백 없는 차를 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고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꼭 에어백, 즉 보험을 장착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부부 종신보험, 교차 설계를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소비자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담대를 많이 받으신 소비자분들이 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높다. 실제 보험도 많이 가입하더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컨설팅에 이제 담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종신보험 판매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녀한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을 주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 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이 보험 판매할 때 꼭 보험료는 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건데 보험료로만 승부하지 말고 다른 특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세일즈에 얻는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달 따뜻한 봄날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